내 목소리도 다 쓰임새가 있구나. 네, 좋게 생각해야죠. 자, 한국 리플렛 멤버요? 이름 말씀드릴게요. 센트비, 그리고 한패스, 그리고 나머지가 와이어베어링인 것 같네요. 거기는 호주에 있는 핀테크 업체긴 한데 거기에 기반을 두긴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 관련돼서 설명할 때 그래서 포함이 된 걸로 보입니다. 씁쓸한 말이죠? 뭐 수면제라는 사실이요? 아니 뭐 수면제도 나쁘진 않은데 뭐 어쨌든 쓰임새는 있다는 거잖아. 무쓸모 목소리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수면제로 쓰일 수 있다니까. 안 그래도 가장 최근에 제가 제안을 받은 게 그거거든요. 뭐지? 팟캐스트인가? 팟캐스트 아닌데? 무슨 오디오 플랫폼인데 거기에 제안서 받았어요. 네, 거기 입점하라고 입점하라고 제안받았는데 글쎄요, 제 목소리 모르겠네. 이거를 화면을 안 보고 제 설명을 목소리만 들으면 이해가 될까요? 저는 게다가 화면에다가 이 설명 그리면서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안을 받긴 했는데 그러고 보니 받았네. 정신없어서 제가 그냥 메일만 읽어보고 넘겼는데 아니 근데 제 취향이 아니라서 유튜브도 뭐든 간에 저는 그만둘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만둘 겁니다 저는. 네, 요즘은 머큐리 FX 별 소식이 없네요. 네. 머큐리 FX가 가장 먼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눈에 띄게 써준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막 예를 들면은 영국에서 있었던 그 리플사 지역 모임 있잖아요. 리플 지역 모임, 리전 모임에서도 뭐 XRP가 미래다, 더 퓨처다. 갑자기 오늘 그 호야님이 H.O.T 노래 불러서 갑자기 생각나네. 그 We are the future 이거랑 그 뭐죠? 이 늑대 짐승 같은 했던 거 심의 때문에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어쨌든 그 미래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소식이 없어요. 도쿄올림픽 취소되면 악재일까요? 하시는데 저는 글쎄요. 그게 악재라고 저는 여겨지진 않거든요. 악재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제 목소리 들으면 꿀잠 잡는다고요? 진짜 미치겠다. 네, 여러분들 수면 방송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안락한 밤 그리고 아름다운 꿈을 위해 수면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극렬하게 환영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뭐 이래야 되나? 진짜 미치겠네. 아이씨. 아니 그 제가 목이 좀 건조해갖고 사과즙을 먹으려고 깔려고 하는데 오늘 또 사고 치겠네. 이거 또 막 안 뜯어지고 막 이상하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거 사과즙 뜯는 거에 제가 잠시 집중 좀 할게요. 왜 안 뜯어지지? 나오나? 나온다. 아 미치겠다 진짜. 광만라님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머니그램한테 지급하는 마켓 디벨롭먼트 피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갖고 무조건 뭐 호재 아니고 악재다 또는 반대로 악재 아니고 무조건 호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성격의 사실은 아니에요. 네.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하나의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 이거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뭐라고 평가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결과로서 평가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 대출? 대출은 부적절한 것 같고
여러분 투자라는 단어의 그 밑바탕이 되는 성격을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아, 감기는 안 좋아요, 여전히. 여러분들 그 투자라는 단어의 그 기저에, 그 베이스에 깔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냥 우리 투자라고 생각하면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투자라는 친구의 그 정의를 벗어난 그 밑바탕에 있는 베이스를 잘 들여다보면은 원금이 보장이 안 된다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대출 같은 건 어떠나요? 누구한테 대여해 주는 거, 빌려주는 거, 대출 이런 건 성격이 어떻죠? 원금 보장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근본에 있는 그 차이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마켓 디벨롭먼트 피는 투자랑 똑같은 거예요. 리프사 입장에서는. 네. 없는 시장, 5대 시장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부랑 뭐 이런 PC 뭐 시장 뭐 이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얘기했는데 리프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5대 시장을 만들고 싶은데 누군가가 써줘야 돼요. 근데 동기부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때 동기부여 위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제 투자도 머니그램 해줬지만은 동시에 그때 계약 조건에 이것도 넣은 거예요. 시장을 열심히 만들어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게 포함이 됐고 실제로 그거를 지급을 했고요. 작년 3분기, 4분기에. 예, 그 금액은 두 분기 합쳐서 130억 정도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의 금액이고, 예, 이게 리프사가 공개를 안 했는데 머니그램이 보인드 실적 공개를 할 때 그 언급을 해버림으로써 우리가 그 존재를 알았습니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가 진짜로 머니그램이 5대 시장을 결국에 더 크게 창출하고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서 5대 사용량이 많아지고,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외환시장의 선순환 구조, 그 구조를 가져감으로써 5대 사용이 급격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XRP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다면 그거는 좋은 투자였다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바 달성을 못하고 리프사가 뭐 재무 건전성이 악화돼서 자꾸 돈을 주는 바람에 악화돼서 꼬꾸라져서 사업을 똑바로 못해서 망한다.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이 마켓 디벨롭먼트 피는 나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투자기 때문이죠. 네. 투자의 성격은 결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팩트입니다. 재무장관이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언급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걸 고지고대로 믿어야 될까요? 어느 나라 재무장관이요? KM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느 나라 재무장관 얘기하신 거죠? 머니그램의 채찍질을, 아니 데빌님 머니그램의 채찍질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땐 머니그램의 당근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저 당근 나도 받고 싶다. 나도 마켓 디벨롭먼트 피 주면 안 되나? 나도 오디오에 써줄게. 나한테도 좋아. 아 정말. 네, 블루님 어서오세요. 오라, 반갑습니다. 케인이 아까 재무장관 어느 나라 재무장관이에요? 아, 올림픽 취소될 수도 있다고요? 그 키타오 회장은 뼈 아프겠네요. 도쿄올림픽 되게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 양반은. 뭐라고요? 제드 스텔라 물량이 200억 개라고요? 오마이갓. 세상에. 맙소사. 강만나님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분명한 호재는 한국 관련 리플렛 멤버 공개죠. 그거는 호재 맞아요. 더군다나 그 리플렛 멤버가 삼성페이의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 업체 전부입니다. 그거는 확실히 호재가 맞죠. 근데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삼성에서 좀 공개 좀 해주면 좋겠는데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삼성페이에서 해외 송금.
아, 미국 재무장관이요? 10년 동안 언급을 안 하겠대요?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군요. 근데 저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면 XRP를 언급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비트코인이니까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리차드님 어서오세요. 오라 반갑습니다. 데비님 자꾸 채찍이라고 하는데 저는 왜 채찍이 당근으로 보이죠 계속. 더더욱 당근을 줘서 미친듯이 오디에 사용하게 해야죠.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리플사는 당근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머니그램한테. 올해 말 리플 가격 얼마로 보시나요? 글쎄요, 얼마 들려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가격을 얘기 못하는 팩토리는 초허접, 예. 왕허접, 예. XRP와 리플에 대해 얘기할 자격이 없는 허접 이렇게 주장하시더라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연말 가격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알면은 제가 이미 부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도 알고 싶네요. 아는 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예. 모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아까 마켓 디벨롭먼트 피가 혹시 XRP로 지급된 거 아니냐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왜 확실히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알렉스 CEO가 CNN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CNN 인터뷰 줄리아라는 여성분 있죠? 그 여성이 대놓고 질문했잖아요. XRP 갖고 계시냐고. 네, 머니그램도 안 갖고 있고 알렉스 본인 개인적으로도 안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규제 문제 때문에. 네. 그 얘기는 뭐다? 당연히 마켓 디벨롭먼트 피는 돈으로 받은 거예요. 달러로. 네. XRP로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을 참고하세요. 라우앤디님, 리플 12만원 가면 제드 리플 재산 560조 원 되고 스텔라 재산 1500조. 전세계 1등 부자는 제드 맥칼러비네 하시는데요. 맞는 얘기면서도 약간 틀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스텔라는 모르겠는데 XRP는 그걸 한꺼번에 처분을 못해요. 네, 전체 시장 볼륨의 1.5%만 팔 수 있죠, 리미트로. 그러니까 그 시점에 재산이 그 정도의 가치를 갖는 건 사실인데 그걸 유동성 있게 활용을 못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적으로 그 전체를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가용 가능한 유동성 있는 자산은 그 정도 X는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드의 지금 상태의 약점은 딱 하나입니다. 갖고 있는 XRP 단가 곱하기 본인 남은 게 대충 한 47억 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실제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기는 하지만 그거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유동성은 정해진 리미트에 따라 그게 제약상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점은 분명한 거죠. 또 이번 달한 특근법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국회의원한테 달려있는 문제라 글쎄요, 어떻게 되려나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예상하기 힘듭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게 국회의원들한테 달려있어요. 리플 12만원 간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옴 하시는데 잠깐만요. 120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꾸 12만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누가 120불 얘기를 했냐면 데이비드 슈왈츠 스낵맨이 본인이 이제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XRP 가격 관련돼서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크로스보더 시장을 장악하면은 120불 간다. 하나의 예로 120불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원화로 환산하면은 12만원은 아닌데 120불을 그냥 원화 1달러당 원화 기준을 1000원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12만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기원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K님 질문은 머니그램이 XRP를 안 갖고 있는 게 규제 문제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규제이기 때문에 보여주지 안 되는 걸까요? 미국 상황은 제가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답변할 만큼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ODL 사용하는 리플사 고객 중에, 그리고 어쨌든 레가시 금융기관이 뭐 은행이나 이런데 XRP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리플사가 공개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안티모니 론더링이라던가 CFT라던가 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또는 암호화폐라 부르지 않고 크립토 에셋 또는 버추얼 에셋이라고 부르는 각 나라, 어쨌든 간에 명칭은 다르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뭔가 프레임워크, 명확하게 이런 행위들은 합법이고 이런 행위들은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 플러스 회계학 관점에서 어카운트상으로 XRP 같은 거는 오늘날 회계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돼야 되는가, 이런 것 자체가 되게 불분명하잖아요. 세금 문제도 정리가 당연히 안 되고 있고요. 이런 불분명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기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냐, 약간 큰 관점에서 말고, 거시적인 관점 말고 정말 디테일하고 미시적 관점에서 설명을 해달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상황을, 내부 사정을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저도 모르는 부분이라 설명은 좀 어렵겠네요. 전체 장악했을 때 스낵맨이 120달러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리얼타임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시장이 열려서 그 숨어있는, 오늘날 페이먼트와 세틀먼트가 비효율적이라 잠자고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리플사가 꺼내서 그것까지 처리하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였지? 그게 120달러였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잠재적인 것까지 처리를 해야 120달러라고 했던가? 저도 본지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렇게만 쳐도 나올 거예요. 아, 기네. 맞나보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것까지 처리를 해야 120달러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요건가 본데, 레딧에서 올렸나 보네요. 요거예요. 데이비드 슈왈츠가 올린 거 요거예요. 아, 2만원. 오늘날 존재하는 이 국제 페이먼트, 이거를 리플사가 꿀꺽 하면은 2만원. 그리고 포텐셜,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 느려갖고 쓰고 있지 못한 그 잠재적인 수요까지 본인들이 꿀꺽 하면은 120불. 여기 maybe 120이라고 적혀있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K님이 맞네요. 저도 본지 오래돼갖고 가물가물했는데 지금 보니까 K님 얘기하신 것처럼 포텐셜까지 장악하면 120달러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maybe 120불. 자, 라오앤디님 질문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명확히.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팩토리님, 그럼 만약 제드 맥칼럼 리플 재산이 560조 원 됐을 때 매일같이 던져 현금화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제드 과거부터 지금껏 50억 개 계속 던졌듯이. 50억 개 던지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명확하게 계산해서 보여드렸죠? 한 7억 개 정도 던졌어요. 그래서 현재 한 46억에서 47억 개 정도 남은 걸로 추정되는데, 어쨌든 이제 질문의 요점은 그거죠. 뭐 560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10만원이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10만원 됐을 때 제드 맥칼럼이 계속 던지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갑자기 떡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우려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일단은 팩트를 봅시다. 어차피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전체 시장의 볼륨에 기인하는 겁니다. 몇 퍼센트요? 전체 시장 볼륨의 1.5%. 그 이상은 못 팔아요. 무조건 요겁니다. 제약이 걸려있어요. 전체 시장이 1.5%입니다. 볼륨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시장 자체가 10만원이 됐을 때 시장 자체가
오로지 투기밖에 없으면, 투기 목적의 거래밖에 없으면 이거는 악재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악재인 건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투기 말고도 뭐가 있다? ODL 볼륨이 있다. ODL 볼륨이 있으면 뭐죠? 마켓메이커가 유동성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유동성 뭡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타입이 있죠. 뭐 있죠? 바이오더, 셀오더, 두 개 있죠. 자, 이렇게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한테 감이 안 오시니까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표 주자 업비트 갑시다. 업비트 가서 보여드릴게요. 국내 거래소에서 보여드려야 여러분들한테 감이 많이 오니까, 자, 국내 거래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통해서 거래소 둘러보기, XRP. 자, 오더북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뭡니까? 바이오더 걸려있는 거죠. 이쪽이 다 뭐예요? 시장가 여기 중간이잖아요. 딱 시장가보다 싸게 XRP를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294원, 295원, 293원, 292원 이렇게 포지션 정해갖고 나 XRP 싼 가격에 사고 싶어, 대기 중, 이 가격에 거래하자. 대신에 뭐예요? 팔고 싶은 사람한테 즉각적으로 교환을 해주잖아요. 유동성 있게. 이게 바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오더북에 거래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바꿔낼 수는 있지만, 유동성 있게 바꿔낼 수 있지만 대신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바꿔야 되죠. 그게 단점이지만 장점은 뭐다? 마켓메이커가 제공해주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바로 교환이 돼요. 즉각적으로. 반면에 셀오더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장 가격보다 XRP를 비싸게 팔겠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되겠죠. 이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보다 XRP 비싸게 팔 수 있지만, 반면에 이 셀오더를 쓰는 그 거래 테이커로서 가져가는 입장은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는 게 단점이지만, 원화로 바로 XRP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싫으면 마켓메이커처럼 메이커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주문을 걸어놔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은, 자, 보세요. 이제 이 성격, 중요한 성격에 대해 제가 짚어드렸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ODL을 많이 쓸수록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유동성, 오더북입니다. 이게 점점 두꺼워져요. 그죠? 양쪽 다 두꺼워질 겁니다. 결국에 ODL이 많이 쓸수록. 자, 그럼 뭐가 좋아지냐면요,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효율이 좋아져요. 막 이 아래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ODL이 많이 써질수록 유동성이 좋아지고, 유동성이 좋아질수록 가장 효율성 있게 테이커 입장으로서도 최소한 손해를 적게 보고, 지금 같은 경우는 특정 금액이 넘어가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 XRP를 팔더라도 더 저렴하게 팔아야 돼요. 왜냐면 최대한 시장 가격에 붙어서 사준다는 마켓메이커의 유동성이 적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큰 금액을 처리하려면은 이 불리한 조건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점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DL이 많이 쓸수록 점점 스프레드가 좁아지면서 이 오더북은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테이커 입장에서는 적은 손해를 보면서 바꿀 수가 있어요.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최대한.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드가 파는 거요? ODL을 많이 쓸수록 오더북 두꺼워지죠? 이 아래로 안 내려가고 여기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마켓메이커에 의해서 탄탄해진다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어떤 얘기신지 이해되시죠?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이런 거 없습니다. 마켓메이커가 없잖아요. 전담 마켓메이커. 금융기관이 들어와서 해주는 이게 없잖아요. 근데 ODL 시장이 커지고 튼튼해질수록, 이 시장이 창출돼서 더욱더 강건해질수록, 건강해질수록 마켓메이커는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을 테고, 마켓메이커의 유동성은 굉장히 두꺼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제드메칼럼 어디다 팔아요? 물론 실제는 비트스탬프에만 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스탬프를 보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거래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업비트를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트스탬프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면, 여기다 파는 거예요. 제드 여기 가장 그나마 비싸게 사주는 여기다 즉각적으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XRP 팔아서. 자, 보세요. 제드 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드 오늘도 팔았겠죠? 이 신발 검정 크레파스, 조카 크레파스 같은 놈. 자, 오늘도 분명히 팔았을 거예요.
샤가지 없는 놈. 이거 봐요. 이런 샤가지 없는 놈 이거 아주 계속 팔아 제끼고 있구만. 자, 222만 5천 개를 팔았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팔면은 보세요. 225만 개 다 처리하려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여기 34만 개 처리하고 80만 개, 110, 140, 180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네요. 220만 개 처리하면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한 번에 싹 팔아버리게 되면. 물론 나눠 팔면 상관없어요. 여기에 34만 개 일단 팔아놓고 좀 더 기다려요. 여기 오더북 세워질 때까지. 그 다음에 팔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가격 변동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나는 그게 싫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그냥 다 마켓메이커가 쌓아준 유동성을 즉각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럼 이 낮은 가격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드맥 칼럼의 물량이 팔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ODL 시장이 커질수록 이 유동성이 강화될 거고 이 안에서 다 꿀꺽꿀꺽 하니까 시장 가격 하락 압박이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뭔 얘기냐면 좀 더 추상화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시장 자체가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제드맥 칼럼이 파는 물량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켓메이커에 의해 그냥 소화되고도 뭐야 모기가 물었어? 유동성이 되게 커져 있어요. 그럼 여기다 팔아요. 제드맥 칼럼이. 그러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ODL 시장이 커져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하게 규모가 형성됐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뭐야 모기가 물었어? 뭐야 이거 아닌가? 뭐 날파리인가? 벼룩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ODL 시장이 규모가 형성이 안 되고 여전히 작은 상태면은 제드맥 칼럼에 막 XRP 10만원 되고 볼륨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 판매가 들어오면은 시장이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악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플사가 추구하는 비즈니스의 장점도 보이고 그리고 그 한계성도 여기 보이는 겁니다. 리플사가 성공해서 ODL 시장을 잘 창출해내서 건강하게 규모 있게 만들면은 제드맥 칼럼 팔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소화하고도 남는 거예요. 이 유동성으로. 모기가 물었네 이러면서. 근데 그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면은 악영향을 계속 받는 거죠. 제드맥 칼럼 파는 거에 대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리플사 가는 거는 외환시장의 그것과도 똑같아요. 지금 그 기본 구조의 자체에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눈에 보이실 거예요. 눈이 트이시는 것처럼.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보사님 질문상 페루 인터뱅크 같은 곳은 어디서 유동성을 받을까요? 페루 법정화폐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모릅니다. 저한테 나오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나올 거라고 기대하셨죠? 저도 모르는 건 모릅니다. 그거 단서가 없어요, 김보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라면 죄송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저도 모르는 거라. 단서가 없어갖고 모르겠어요. 아니 라우앤디님 제드의 팬이신가요 혹시? 저도 제드가 부럽긴 합니다. 제드가 저 팁 준다고 하면 제드의 팬이 될지도. 앞으로 가야 되는데 팩토리님 방송 끄셔도 볼 수 있게 설정. 무슨 말씀이시죠? 앞으로 가는 게? 뭔 말이신지 모르겠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드 리플사에게 제드 가족 사고사로 위장해서 청부살인 안 될까요? 농담이시죠? 네, 진담으로 생각해도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아실 수 있는 얘기라 생각됩니다. 굳이 제가 뭐라고 답변 안 드릴게요. 아니, 여러분들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은 리플사의 전략이 보이지 않아요? 왜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그 제약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한 번에 덤핑을 못하게 근본적으로 막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제약을 둬서 그렇게 쟤들을 묶어 놓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리플사는 지금 그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ODL을 통해서 실제로 XRP 유동성이 어마어마해지고 그 시장이 건전하게 규모가 형성이 되면은 쟤드가 어차피 제약을 받잖아요.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리미트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시장이 소화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아니 모기가 물었나? 뭐지? 날벼룩인가? 이거 전혀 뭐 아픔이 오지도 않네. 뭔 일 있어? 이렇게 규모만 형성되면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제드가 매일 1.5% 파는 거 충분히 시장이 소화하고도 영향을 안 받고, 더불어서 제드의 어마어마한 물량을 한 번에 소진 못하게 막는 게 있어요.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그 종이 한 장을 찢는 거는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찢기 쉬운 종이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거 되게 두껍게 만들면 못 뚫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서 혹시 그 은하영정설이라는 소설을 좋아하셨던 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 라인하르트와 양엘리 마지막에 전쟁할 때 그 방식을 쓰잖아요. 라인하르트가 양엘리한테 어떤 방식을 쓰죠? 일부러 자기 그 갭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병력상에서 앞서니까 돌아가면서 양엘리한테 싸우게 해서 그 벽의 깊이를 되게 깊게 만들어서 지치게 하는 전략을 쓰잖아요. 물론 사실 라인하르트가 지기는 하지만 그 동맹 그쪽에서 항복을 하는 바람에 양엘리가 승리를 놓쳤죠, 눈앞에서. 근데 뭐 그 결과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 과정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제드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조금씩 하면은 결국에 시장의 그 깊이야 그 규모로 그냥 소화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너는 뚫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전략을 취한 거예요, 리플사는. 금액 기준 개수가 아니라 금액 기준 제한이에요. 전체 금액 볼륨의 1.5%입니다. 화성님 워라 반갑습니다. 대바대를 바로 외치시네요. 자, XRP 리님이 말씀하신 것도 볼까요? 국회에서 통과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하시는데 당장은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예기간 거의 1년 6개월 정도나 줘요. 그리고 안에 내용도 중요한데 내용 살살 그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암호화폐 취급 사업자 이런 곳에 대한 그 안티모니 론더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제반사항은 없어요. 사실상 초점이 모든 게 다 거기가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야, 테러 자금 조달을 막는 쪽, 그러니까 FATF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규제해서 산업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사실 산업을 키우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암호화폐 갖다가 악용될 수 있으니까, 자금 세탁이라던가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될 수 있으니까 이것만은 막겠다라는 게 지금 특급법 개정한 내용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악용되는 거를 막은과 동시에 어떻게 해서 좋은 쪽으로 활용해서 산업에서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혜택을 볼지에 대한 얘기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여되어 있어요. 지금 특급법 개정안은. 안타깝지만 이런 한계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으로서는 뭔가 산업 자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거라는 기대감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그냥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하는 거는 진짜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냥 FATF가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금 세탁 방지나 이런 것만 지금 법 개정안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이죠. FATF G20의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압박 때문에 기어 넣는데 뭔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암호화폐 갖다가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서 나라 발전과 그리고 국민들한테 뭔가 뭐 경제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혜택에 갈 수 있도록 이 산업을 리드하는 국가가 되겠다, 리더가 되겠다 해서 뭔가 장려할 수 있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너무 바쁘셔서 국회의원님들이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어떤 분이었죠? 그 특검법 통과되면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지금 이게 말씀드린 게 현실이에요. 지금으로서는. 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천송이 코트 사건은 뭐예요? 그게 뭐죠? 그 천송이 코트가 그 드라마에 나온 거 아닌가요? 사건은 뭐예요? 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 재준님 좋은 밤 되세요. (5년) 얘기 하지 마세요 자꾸. 저는 5년 기다릴 생각은 없어요. 유동성이 늘어나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는 뭘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그거예요. 네. 유동성이 증가해도 어디 갔어 펜? 자, 유동성이 증가해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만 증가했을 경우죠. 네. 이러면은 가격 상승 안 오죠. 유동성 증가한 다음에 볼륨이 증가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투기 목적 볼륨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XRP 브릿지로 쓰는 볼륨이 늘어날 경우는 이게 수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즉 다시 유동성을 늘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질문이 그거잖아요. 레인보우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유동성이 증가해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가치가 오르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하시는데 유동성만 증가했을 경우,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마켓메이커가 오더북 쌓는 것, 또는 개인 거래자들이 나는 시장 가격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메이커로서 기다리겠어 해갖고 열심히 쌓아요. 근데 그걸 써주는 이런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볼륨이. 그러면은 그럴 때는 가치 상승에 영향을 못 주는 거죠. 네. 대바대요? 아니 저는 내일도 야근이에요. 저 오늘 일찍 잘 거예요. 게임 안 합니다. 게임 안 해요. NO! 비꼬는 건가? 약간 비꼼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누가 여기서 20년 정도 기다려요? 거의 없을걸요? 저는 5년도 못 기다려요. 물론 조건이 충족되면 5년도 기다릴 수 있겠지만 그냥 5년은 기다리라는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심각하게 고민해 볼래요. 그냥은 5년 못 기다리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5년 기다려라? 글쎄요,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ODL이 지금보다 늘어서 특정 시점이 돼갖고 이 선순환 사이클이 형성되는 걸 보여줘요. 막 유동성 점점 두꺼워지고 지금 딱 봐도 마켓메이커들이 늘어나는 게 보이고 수요가 창출되고 실제로 가격에 투기의 그런 흐름이 아니라, 그 트렌드가 아니라, 이거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도 누가 봐도 지금 XRP 가격에 이 수요 자체가 영향을 줬다 라고 보여지면은 저 5년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증명됐다는 얘기니까. ODL 볼륨 더 만들면은 결국에 가치는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더 기다려야죠. 네,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동안은 기다려야죠. ODL만 늘려주면 가치 계속 오를 텐데. 그러면 5년 기다릴 수 있죠. 근데 그게 확인 안 되는 상황에서 5년을 마치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으로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김보사님이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또 얘기하셨네요. 네. 지금 김보사님 질문한 거 그대로 다시 얘기하잖아요. 전 항상 똑같은 입장이에요. 네. 그 조건이 만족되면은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조건 없이 나만 믿고 따라와. 그냥 너는 장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너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그냥 넌 날 믿고 따라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 상황이 안 좋아지든 상관없어.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거는 못한다고요, 저는. 네. 뭐 리프사가 뭐 막 천사회사도 아니고 성공이 뭐 천사일지라도 성공이 보장돼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으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건 전 절대 노. 제가 만약에 무조건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 뉴스도 안 봤을 거예요. 그냥 묵혀놨겠죠. 에스크로 5년 걸어놓으면 되죠. 그냥 뭐하러 뉴스 보고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파헤치고 네. 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든 공부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런 이유가 다 그거예요. 얘네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알아보고 그리고 그 소식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막연하게 리프사 믿는 건 전 못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권장할 거예요. 그냥 리프사 무조건 믿어라. 아니요?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리프사가 어떻게 될지 알고 그거를 무조건 믿어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아, 조님 또 오셨네요. 조님 좀 힘 좀 내세요, 스튜어드님. 아, 천송이 코트 설명해 주셨네요. 한국의 짜증나는 결제 시스템. 아, 그거구나. 네, 데빌님이 설명해줘서 기억이 났네요. 맞아요. 그때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 당시 대통령이 뭐 지시를 했던 것도 기억나네요. 뭐 이거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좀 뭐 좀 해봐라 막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응? 만약 거래량이 하루 얼마 기준에도 XRP 가격에 전혀 반영 안 된다면 얼마쯤에서 던진다는 뜻인가요? 정량적인 수치가 궁금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판단을 못하죠. 네, 지금으로서 막 얼마쯤일 거다 하는 거는 진짜 막연하게 그냥 던져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마치 막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지구랑 목성 간의 거리를 정확히 몰라요. 물론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인터넷 조회하면 나오겠지만 전혀 모르거든요. 네, 저는 심지어 행성 순위도 몰라요. 수금, 지, 화 뭐 이런 식으로 된 건 아닌데 뒤에 막 목성이래. 목성이나 토성, 뭐 천왕성, 명왕성 가면은 얘네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지구랑 거리, 태양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가 누군가가 천왕성과 지구 간의 거리가 얼마나 돼요 물어봤을 때 그냥 인터넷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상황을 비유하면 그거랑 똑같아요. 그냥 느낌적으로 한 10억 광년? 막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진짜 느낌으로 때려 맞추기죠. 그러니까 지금 김보사님 질문 주신 거는 지금 제 상황에서 느낌으로 때려 맞출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거를 대략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입니다. 아까 머니그램 설명드렸을 때 있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니셜 텀이 2년이에요. 그죠? 머니그램과의 계약 이니셜 텀이 2년입니다. 근데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내년 9월쯤 됐어. 근데 이것들이 연장 계약을 안 하네. 그리고 머니그램이 ODL에서 빠지네요. 이런 상황이 온다. 근데 ODL 볼륨 다른 업체가 하는 게 머니그램이 쓰는 ODL 볼륨보다 못한 상황이다. 다 합쳐봤자 머니그램이 쓰는 거에 못한 상황이라 머니그램 빠지자마자 ODL 볼륨이 확 빠진다. 예.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도 없어진다? 막 은행들도 막 규제 문제 안 풀리고 오히려 규제가 풀렸는데도 XRP를 안 써요. ODL을 안 써줘 은행들이. 그때가 됐는데도. 그러면은 이러면 정황상 이미 판결 난 거 아닌가요 사실상? 규제 막 풀린 나라 있고 은행이 써도 된대. XRP 보유해도 된대 심지어. 근데 그런데도 ODL 쓰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저기 다 풀렸어.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일본, 중국, 유럽 쪽 다 풀렸어요. 은행들 5대 써도 합법이에요. 리스크 없어. 근데 5대 쓰는데 없어. 이런 상황인데도. 근데 머니그램은 계약 연장도 안 해. 이러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되면 제가 고민을 하겠죠. 바로 언제 이거를 다시 법정화폐로 바꾸는 게 나한테 그나마 손해가 덜할까, 또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득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기 시작하겠죠. 그거예요, 그거. 아마 오늘은 지금 몇 명이 약간 지능형 안티인 것 같네요. 적당히 하세요. 네, 적당히 안 하시면은 제가 쓰겠습니다, 술을. 재미없는 농담은 그만하세요, 정말. 웃으면서 받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거 뭐 똑같이 앵무새처럼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 좋아할 거예요. 적당히 하세요. 보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한두 번 했으면 됐지 얼마나 우려먹을 거예요. 12절까지 할 거예요. 13절, 14절. 지성인이라면 우리 성인답게 행동합시다. 오케이? 정말 방장님이 생각하시는 리플렛 멤버 중 사이즈 크고 가장 욕심나는 예비 ODL 후보는요? 은행 송금업체 다 포함한다고요? 저는 당연히 그런 쪽 아닐까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또는 한다면은 중국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중국이 물론 자산으로는 1등이지만 사실 중국 경제라는 게 사실 내수 경제 자체가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그걸 바탕으로 자산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은행 순위를 매길 때 보통 자산 기준으로 매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뭐 자산 보유량은 금액으로 따졌을 때 중국 은행들이 가장 많을지 몰라도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산업에서의 영향력이라던가 그런 포지션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가장 강하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가 써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데가 써주는 게. 미국의 이제 최대급 은행이 ODA를 써준다. 예,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니요, 제 채널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뭐 지능형 안티든 뭐 리가이든 뭐든 간에 본인의 시간을 소중히 하길 바래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여기 와서 뭐 꼬장 부리고 남들 괴롭히는 게 재밌어서 왔다. 그러면 한심한 인생이에요, 진짜. 생각을 좀 달리 하세요. 그 시간에 뭔가 생산적인 걸 하세요. 본인한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거. 그걸 하시고, 만약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게 남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나는 좀 관심을 받고 싶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라는 목적이라고 하면 표현 방식을 바꾸세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들게 할 만한 표현 방식이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싶다, 이러면 좀 더 따뜻한 표현. 공감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공감. 사람과 사람은 공감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지, 그런 식의 혐오적인 표현은 싸움만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만약 목적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싶은 거라면 표현 방식을 좀 재고를 해보시길.
그리고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이러고 있다. 그게 이유라고 하면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요. 그걸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역시 이제 정체를 드러내네요. 또 한강 간다고. 뭐 성인처럼 굴어야 이거 상대를 해줄 텐데 그런 안티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인간들은 제가 시간을 소중히 하는 거를 강제로 시켜줘야죠. 보내버려야 돼요. 정말 불쌍합니다. 발전이 없는 게 진짜 불쌍한 건데 안타까워. 아니, 저 관심 안 줘요. 제가 관심을 주면은 상대를 해줄 텐데 상대를 안 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뭐하고 사는지 되게 모르겠는데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치고 아마 현실 세계에서 똑바로 사는 사람 찾기 힘들 겁니다. 물론 저런다고 현실 세계에서 똑바로 안 살고 있다는 건 반드시 성립하진 않지만 아마 대개의 경우 그럴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자기 능력도 되고 현실 세계에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이런 사람들이 굳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싶어요. 제 생각에. 삶이 즐겁고 삶이 행복하고 내가 현실 세계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따뜻한 마음도 나누고 따뜻한 걸 내가 받기도 하고 이런 삶이면은 그 시간에 자기가 현실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거를 더 누리러 그 시간을 활용하지 여기 와갖고 막 꼬장 부리고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할 때는 분명히 현실 세계에 힘들게 살고 있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 되게 불쌍한데 민폐죠. 아무리 그게 긍휼하게 여겨지더라도 어쨌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민폐죠. 불쌍해지다가도 에이 한심한 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니 저한테 왜 자꾸 선택을 주시네. 자 그러면 봅시다. SBI 리플아시아 전 멤버 ODL 버서스 웨이유 뱅크 오브 아메리카 HSBC ODL 버서스 국민신한 우리은행 ODL 및 암호화폐 합법화 플러스 업비트 비썸 ODL 협약 이 셋 중에 하나 골라주십시오. 저 2번 고를게요. 2번 선택상 웨이유 플러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HSBC ODL. 이건 진짜 어렵다. 라우앤디님 질문사항은 진짜 어렵다. 이거는 진짜 어렵네요. 저한테 이 질문 하시는데 리플 수년간 시세 평단가 200에서 500원이었는데 5년 후에도 지금과 같다면 인내심으로 버틸 수 있으신지요? 라고 질문 주시는데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5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한 2년 지나도 200에서 500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 ODL 사용량은 느는데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5년 갈 필요도 없이 제가 상황 설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2년 뒤가 됐어요. ODL 사용량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년 뒤 어느 시점에 ODL 사용량이 하루에 1조 원 정도 된다. 하루에 1조 원이 돼요. ODL 사용량이 1조 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원에서 500원 왔다 갔다 한다? 저는 되게 고민될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포기한다도 아니고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ODL이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가격에 어느 정도나 임팩트를 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전문가도 모를 겁니다. 딱 집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 노벨 경제학상을 한 10번 수상한 사람이 와도 ODL 사용량이 한 100조 되면 그때부터 가격에 퍼센테이지로 이만큼의 영향을 준다. 이거 누구도 모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논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예시를 하나 드는 겁니다. 2년 뒤에 ODL 하유 사용량이 1조 원인데 200원, 500원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 그러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계속
갖고 가는 게 나한테 좋은 결과를 줄까? 아니면 이쯤에서 하차를 하는 게 나한테 좋은 결과를 줄까? 이거에 대해 되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 라우엔디님도 너무 비관적이야. 약간 부정적인 관점에서 질문 주시는데, 글쎄요, 저는 호재 뉴스 이런 거 뭐 제 방송 오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웬만해서 막 호재란 얘기를 안 하는데 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제 채널과 달리 막 일반적으로 약간 선동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막 호재 막 난무다 막 이런 거, 그런 호재 말고 제 기준에서 호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난무하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래요. 근데 선동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의 호재? 아무리 많아도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맞아요. 다나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세력 펌핑으로 가격 상승 올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요. 펌핑만 있다고 하면. 그분, 윤호아람쌤님이 얘기하신 거 그분 알겠네요. 수지라는 채널 저도 알고 있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분도 XRP 미래가치 되게 높게 평가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 적이 없어갖고. 이준호님은 다들 나가서 혼자 있고 싶은. 힘내세요. 아직 승부가 결정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기복을 많이 주게끔 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선동과 그리고 동시에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리가 관점의 얘기들, 그게 너무 극과 극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가격이 막 출렁출렁 거리니까 많은 분들한테 가격이 하락했을 때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실감, 힘든 그 감정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모든 거를 좀 냉정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동하는 애들이 막 이거 대박 호재 막 이럴 때도 아닌데, 대박 호재 아닌데, 그만큼 전 들뜨지 않았죠. 그리고 반면에 막 악재라고 막 자꾸 막 바람 잡아요. 막 이거 악재야, 증권 이슈 망했어 막 이럴 때도 아닌데, 증권 이슈 이게 왜 악재지? 약간 차분하게 계속 보던 입장이다 보니까 기복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덕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물론 이제 200원대 본 거는 제 입장에서도 의외이긴 했어요. 200원까지 갈까 했는데 가더라고요. 200원 초반대도 봤었죠.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기복이 없다 보니까 크게 막 힘들진 않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가격이 낮은 상태가 좋진 않아요. 분명히 그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뭐 망했다라던가 이런 느낌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 걸린 문제라 더욱더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소식, 이런 것들을 분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더욱더 성공하는 그 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성을 높이는 게 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들리는 소식이 호재인지 악재인지도 선동하는 애들은 정확히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냥 리플 ISO 2022 대박! 이거 다 리플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냥 진짜 보면은 어이가 없어요. 그냥 다 짜맞추기예요. 그냥 소설을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리가든 아니면 선동하는 애들이에요. 진짜 똑같아요. 원리가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그러면은 그냥 자신만의 그 환각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리가든 아니면 선동자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진짜 성공적인 투자 결과 여부에 따라, 여부와 상관없이 흑우가 되는 거잖아요. 마치 광신도들처럼.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그거 광신도잖아요. 딱 진짜 사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거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사이비 신도, 사이비에 빠져있는 흑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정확한 사실,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꼬 떡락했어요, 또? 또 떡락했어? 참, 진짜.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내비게이션 좀 달아줘요, 여러분들? 예. 네, 세력 형아들한테 이 근본 없는 운전, 내비가 없는 모양이거든요. 가서 내비 좀 달아주세요. 미쳤나봐. 운전을 이상하게 해. 정말 운전대를 어떻게 잡는 거야? 발로 운전하나?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뭐 그 사입이랑은 상관없긴 한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흑우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도 아닌 거에 속지 않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은 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제 몸 컨디션도 여전히 안 좋고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감기 기운이 끝나질 않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오래 지속된 거 보니까 제가 뭐 코로나인 건 아닌 것 같고 참 어렵네요. 네. 맞아, 그것도 있었죠. 여러분들 그 뭐지? 여러분들 그 물량에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은 막 떡락시키고 떡상시키면 과연 세력 형아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매집을 한다는 거는 암호화폐 보유량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고래들이. 그래서 막 그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 이거 계정별로 XRP 보유 순위를 통계적으로 좀 정리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인데, 보시면은 이거 막 추세도 얘기하거든요. 그래프로도 봤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건가? 이거 아니고 뭐지? 요거 보면 나오나? 이 추세 나오죠, 계정별로. 자, 보시면은 XRP 보유량을 퍼센테지로 계산했을 때 전체의 0.01%가 최상위권인데 기준이 그렇습니다. 보유량을 1885만 614개 이상을 갖고 있으면 보유량에서 상위 0.01% 최상위권이죠. 거기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트렌드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는데 보세요. 여기 날짜는 안 적혀있지만 점점 이 상위권들 0.01%가 갖고 있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상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단적인 비교라는데 2019년 12월 6일만 해도 1700만 개 이상을 갖고 있으면 상위 0.01%에 속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늘어나서 1885만 1614개 이상을 가지면 상위 0.01%예요. 이 얘긴 즉슨 상위 0.01%들이 보유한 XRP가 평균적으로 180만 개 이상씩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치가 늘어났죠. 그죠? 그리고 상위 0.1%에 해당하는 게 기준이 75만 개 정도 되는데 만 몇 개 늘었고요. 그리고 0.2%는 그냥 그대로, 거의 그대로고, 자, 그리고 나머지 0.5%도 좀 늘었죠. 몇천 개 늘었고, 1%도 늘었고요. 그리고 2%도 늘었고, 3%도 이거는 그대로, 거의 그대로, 4%는 조금 늘었고 400개 정도, 5%도 2개 늘었고 막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인데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상위 0.01% 보유량이 전반적으로 180만 개 정도씩 늘었으니까 이것은 필히 고래 매집이다 라고 결론 내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상위 계정에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빠밤빰빰. 자, 기준이 1800만 개 이상이면은 상위 0.01%입니다. 그러면 2000만 개 이상 이 계정도 있죠. 지금 밸런스 2000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계정들이 다 0.01%에 해당되는데 여기 누르면은 그 해당되는 계정을 다 보여줘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이거 판단하실 때. 즉 뭐냐면 암호화폐 거래소로 들어오는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역시도 이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이 기준치에. 네. 좀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게 다시 바꿔서 이 얘기를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상위 0.02%의 계정 하나하나가 개인의 계정이 아니라 이 중에는 거래소 계정도 많이 껴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점을 감안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거 다른 데는 얘기 못하죠. 모르니까. 예, 어디서만 얘기한다? 예, 팩토리 채널. 팩트 채널인 팩토리 채널에서만 얘기한다. 예, 중간에 이렇게 광고 한 번씩 자랑질 한 번씩 하고 막 농담이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예,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판단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어쨌든 이거를 마지막으로 리프사가 트윗 올렸네? 뭐냐? 야, 에지모 OD에 쓴다고 공개했네? 네, 방금 트윗을 올렸어요, 리프사가. 근데 에지모 예전부터 공개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오피셜로 때린 건가? 왜 이제 와서 오피셜 때렸지? 뭐야? 되게 웃기네요, 리플사도. 이 생뚱맞은 시점은 뭔가? 되게 웃긴데? 네, 요거 트윗 올렸죠. 자, 영국에 있는 송금업체고요. 세계적인 순위에서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는데, 삭제했네 다시? 뭐야? 방금 알림 왔었는데? 저만 봤나요? 오후 11시 2분. 왜 안 보이죠? 삭제했나봐요, 바로. 나는 봤는데. 자, 뭐라고 트윗에 올렸었냐면은, 예. 스릴. 잠깐만요. 얘네가 무슨 링크까지 달았는데, 링크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잠깐만, 다시요. 다시. 아, 이 사이트에 올렸네. 예, 여러분들 올렸네요. 자, 에지모 올렸습니다. 예, 드디어 오피셜로 때렸어요, 리프사. 이것까지 볼까요, 오늘? 봅시다. 방금 올렸으니까 따끈따끈한 거네요. 우리도 리얼타임으로 본다. 야, 이것만 한국어로 해줬어. 대단하다. 자, 요즘 보시면 방금 올라온 소식이 이겁니다. 에지모. 자, 에지모 뭐냐면은 영국에 있는 송금업체예요. 여기 써있죠? 영국 런던에 한 송금업체고, 얘네 랭크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MTO라고 적으면 나오려나요? MTO 레이팅, 이거는 다른 거죠. 제가 원하는 건 머니 트랜스퍼 조직에 관련된 건데, 여기 나있다. 여기 나와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죠? UNHCR이 어떤 국제기구일까요? 이거 잠깐만 볼게요. 자료의 출처를 알아야 되니까 조회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UN 난민기구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UN 난민기구 자료 기준으로 여기 에지모의 순위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볼게요. 아이씨,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네, 이거 아니네요. 네. 뭐 규모라던가 이런 거를 원했는데 약간 비용 비교입니다. 네. 다음에 제가 찾아볼게요. 지금 찾으면은 좀 시간 걸릴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리프사가 공식적으로 이 유로피언 디지털 머니 트랜스퍼 서비스, 즉 아까 유럽에 본사를 둔 에지모, 여기랑 파트너십을 맺은 거에 대해 알리는 거를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회사는 런치드 위드 리플스 온 디맨드 리퀴디티, ODA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죠. 필리핀, 그리고 with plans to expand, 확장하겠다는 거죠. ODA 사용을 올해 더 많은 통로에 쓰는 거를 계획 중이라는 거죠. 확장하는 계획을.
지금은 이제 필리핀 쓰겠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래서 ODL 설명 나와있죠. To currency within second. 몇 초 안에 이제 to currency bridge XIP가 해갖고 활용하는 게 바로 ODL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와있는데 이거 우리 다 아는 거니까 패스하고요. 자, 에즈모 CEO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We've been interested for a long time in the potential of debtors like XIP. 그것은 베르파런트. 이건 뭐 뻔한 얘기니까 안 할게요. ODL 솔루션 has significantly reduced cost. 비용을 되게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절감할 수 있고 혜택을 이제 고객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 뻔한 얘기니까 이거는 넘어가고요. Import staff. with expensive 미드니까 어카운트 월드뱅크. 필요 없는 얘기고. 필리핀. 네, dozens of 리플렉 커스터머라고 하죠. 그러니까 12개 이상의 리플렉 고객들이 ODL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비아 아메리카, 플래시 FS, 코란스. 그렇죠. 네, 호주, 필리핀. 뭐 추가된 건 없네요. 5개 통로 여전히 유지 중이고요. 그 중에 에즈모가 공식적으로 컨펌이 된 거네요. 네, 뭔가 추가 정보는 없었어요. 그냥 에즈모가 공식적으로 ODL 사용 고객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초기 구간은 필리핀을 쓴다는 거, 네, 그리고 올해 안에 더 많은 통로를 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네, 그겁니다. 지금 따끈한 소식은 막 되게 우리가 기존에 모르던 정보가 많이 추가되진 않았어요. 그냥 에즈모가 필리핀 구간을 시작으로 ODL을 쓰기로 했다. 이거 공식 확인된 내용이 지금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울대 치과 의사 영어 못한다고요? 저 영어 잘하는 거라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인 한국식 영어예요. 그 수능 시험에 맞춰진 영어입니다. 네. 그냥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산소학번이라고 하잖아요. 공이학번을. 제가 공이학번이거든요. 산소학번들은 당시 수능 초점에 맞춰진 영어 교육을 받았으면 잘하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독해. 그리고 뭐예요? 리스닝은 그거잖아요. 답을 잘 찾는 법. 약간 속어법으로 찾잖아요. 가능성 낮은 답들을 걸러내서 남은 걸로 정답을 찾는 이 속어법에 그게 뭐라 해야 될까요? 능하잖아요. 토익 같은 거 시험 봐도. 딱 제가 그식 영어를 잘해요. 네. 그래서 그식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단점은 뭐다? 네이티브 발음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컨버세이션이 약하다. 네. 이미 글로 적어놓은 거는 잘 번역해요. 잘 봐. 잘 보는데 컨버세이션 못해. 바보 돼. 네. 막 앞에 가서 문장을 만드는데 막 시간 걸려요. 막. 네.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작문을 많이 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머리에서 막 문법을 조합시키고 있어요. 조합시키면서 내가 영어로 말하고 싶은 거를 막 작문을 해요. 한글로 떠올리고 그거를 거꾸로 작문을 해서 그제서야 발음을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되게 느려요. 컨버세이션에 있어서. 네, 브라질구가 아직 소식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애쉬나 토마스는 누구예요? 스테반 토마스? 스테반 토마스도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마커가 마커스 트리처 얘기하는 거죠? 없고 애쉬도 없어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38광땡이에요. 38광땡. 38광땡 정답이고요. 자, 어쨌든 따끈한 소식까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같이 살펴봤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진짜 건강 잘 챙기세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갖고 걱정이 되는데 참고로 그 대구에 제 친구가 대구 카톨릭 병원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해봤더니 아주 생지옥이라고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늦동이 얘기를 본 상황이고 하필이면 그 친구 아내분도 아마 대구 카톨릭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되긴 하네요. 아무쪼록 대구 계신 분도 지금 여기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호야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계신 걸로 아는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도 이제 뭐 공적 판매도 한다니까 마스크 수급도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래서 상황이 하루하루마다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저도 약간 위태로워진 게 지금 대전에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세종에서 되게 가까운 곳이고 세종이랑 교류가 많은 대덕 단지 그쪽 대덕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랑 유성구에도 오늘 3명이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점점 조여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세종도. 예, 그래서 불안하긴 한데 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건강할게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십시오. 자, 자 알았어요 호야님. 아이 발음 갖고 되게 뭐라고 하네. 죄송. 자 오늘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들. 월바 내일 뵐게요.